지셨다고요? 바쁜 2주가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은 바빠야 됩니다. 그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이 딱 가라앉거든요. 근데 바쁘시니까 막 온 몸의 세포가 이렇게 윤기하듯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얼굴 표정도 일어나시고 그렇습니다. 어떤 일로 그렇게 바쁘신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2주 전에는 가까운 제 동기가 네. 가까운 분이 또 돌아가셔서 네. 멀리 또 시골까지 다녀왔습니다. 최근에는 또 제가 또 바쁜 너무 사무실에서 중대한 또 행사가 있었고 준비 그 행사가 이제 목요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바쁘게 생활을 했습니다. 참으로 바쁘게 네. 2주지 않았는가. 여러분 송윤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발바닥으로 스윙하시는 고수이십니다. 네네네. 아이고. 네, 그리고 직업도 좀 아주 그 심오한 직업을 갖고 계십니다. 안전을 진단하는 그런 안전 진단 전문가이시기도 한데요. 내년에 창업을 위해서 바삐 움직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안전 진단도 분야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이제 주위에 살펴보면 이제 교랑 고속도로를 달다 보면 터널, 그리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댐 분야, 그리고 여러 분야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저는 그 농업용, 국민들이 농사를 질 수 있는 물, 그 댐을 관리하는 댐을 안전 진단하는 분야에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말해서 저수지죠. 저수지를 정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안전 진단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년에 한 번씩은 진단하고 또 시급한 것은 또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런 전문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카카오톡이 안 돼가지고요. 카카오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가, 기능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가, 설정을 잘못해 놓은 건 아닌가 해서 막 두드리고 이제 6시에 스크린 복구를 하러 갔더니 카카오톡 그 센터에 불이 났다고. 그래서 지금도 카카오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진이 전송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처럼 통신, 또 국가 주요 시설 등은 특별히 더 철저하게 안전 진단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최근 태풍에 최근에 또 저기 경주에 있는 왕신저수지라고 댐이 거의 붕괴 직전에서 무너질 뻔한 사례도 있었고 아주 그 댐이 붕괴돼서 무너지면 하루 쪽의 피해가 아주 막대하고 인명 피해도 발생되고 물론 이제 재산 피해도 많이 나겠지만 그 태풍으로 댐이 붕괴되지 않게끔 안전 진단하는 게 우리가 중점적에 있습니다. 안전 진단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성수대교 붕괴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이것도 국가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안전에 관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많이 있죠. 뭐 사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어떤 준비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연말에 무주에 있는 덕유산에 갔다가 항적보금까지 올라갔다가 하산하다가 내려오는데 미끄러져서 다리가 골절이 됐거든요. 그때 제가 안전성이 없어가지고요. 우리가 등산할 때 설산 등산할 때 착용하는 아이젠을 준비 안 하고 가서 옆에 동료한테 한쪽 발만 얻어찼거든요. 그게 이제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젠을 부주의죠. 아이젠을 차지하는 왼발이 무너지니까 미끄러지니까 아이젠을 차고 있는 오른발로 딱 브레이크를 밟았단 말입니다. 근데 워낙 이 비탈이 경도가 심해가지고요.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이렇게 우지직하고 꺾어지면서 네. 이제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종다리뼈가 한 15cm, 20cm 부러져서 대수술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안전부주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됩니다. 맞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실은 후천적 장애가 많이 있거든요.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고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평소에 생활에 안전에 대한 생각이 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안전불감증 환자인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안전 진단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이시고 커 보이십니다. 자,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유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안전은 사소하게 들리겠지만 아주 부주의한 상태에서 가깝게 우리가 사고가 나거든요. 네. 아주 가깝게 생각하다 보면은 아주 가까운 데에서 부주의로 아주 크게 사고가 나지 않는가.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길을 가다가도 항상 마음속으로 안전을 염두에 두면서 하루하루 생활해야 되고 안전에 필요한 일을 하신 분들은 안전에 맞은 안전 장비 시설을 꼭 갖추고 복장부터 해서 안전화, 안전모 이런 식으로 안전 장비를 꼭 갖추고 안전에 임해야 사고에 해야 준비가 되지 않냐 그런 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인 생활에도 이제 안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겠죠.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겉옷을 하나씩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소위 방한복이라고 하나요? 가벼운 방한복을 몸에 지니시고 다니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제가 이게 셔츠가 여름용이거든요. 근데 밖에 바람을 맞으면 이게 춥습니다. 이게 바람이 이 옷을 스미고 들어오기 때문에 춥거든요. 그래서 방한복이나 자켓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등산 갈 때는 반드시 우비 지참하고 또 라운딩 갈 때도 우산을 추천해야 되고 바람막이 옷을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또 속옷까지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는 늘 스트레칭을 좀 하면서 몸의 유연성을 기르는 것도 안전에 대한 대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이 먹으면서 넘어지면 그건 대형 사고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딸네 집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다가 넘어져가지고 골반뼈가 부서지셨는데 그 이후로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시고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낙상에 대한 주의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직 송류님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앞일을 예측할 수 없듯이 항상 준비를 각자 개인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네요. 네, 그리고 지갑에도 반드시 예비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의급 시에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연락할 사람이 없다면 제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할 때 누구와 함께 좀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편안한 시간을 갖고 싶다. 이것도 참 그런 벗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가끔 누구와 함께 저녁 식사하면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고 싶은데 막상 이 시간에 전화하면 나올까?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절대적 지지자가 필요합니다. 네, 송류님은 밤늦게 약주 한잔 하시고 전화하면 달려오는 아내가 있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오늘 저녁도 지금 김명남님이 어제 전화가 와서 그러면 전화하지 말고 저녁에 만나자라고 한 차에 또 여기 목련 아파트 쪽에서 스마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서울에서 1년 6개월 동안 토요 강좌에
KTX 타고 매주 와서 참석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지. 1년 6개월 동안. 네. 그래서 왜 서울에도 있는데 왜 대전까지 내려오냐 했더니 윤천 박사님 그늘이 그리워서 왔다고. 그래서 1년 반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대전에 정이 붙어가지고요. 목련 아파트 앞에다가 예. 스터디 카페를 차렸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네, 네. 투자를 너무 과감하게 했거든요. 2층, 3층 여학생 전용, 남학생 전용으로 만들었는데 시대를 좀 앞서가다 보니까 오발타에 비해서 투자금을 회수를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제 전화가 왔길래 그래 오늘 그러면 합석해도 되느냐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 8시에 여기 갈마동에 대구 왕볼찜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대구 왕볼찜요? 네네. 아주 잘 아는 곳이죠. 네, 시간이 되시면 좀 참석하시라고. 자주 가는 곳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왕볼찜요? 하시라고. 시간이 되면 당연히 가야 되겠죠. 좋습니다. 바로 집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뭐 걸어가면 네네네. 100m 이내니까. 네, 그러면 오세요. 네네. 그리고 목요일날 또 덕정힐 CC에서 라운딩이 있는데 바쁘셔서 갸우뚱 하시는데 골프는 일단 일정을 잡아놓고 셋업이 되면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빠지시게 된다면 사모님이라도 됐다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안전이잖아요. 네, 뭔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안전입니다. 가장 제가 부담되는 사람이 있다면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 참 부담되거든요. 예측이 가능한 사람 그것이 바로 안전한 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예측이 가능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행일치 또 약속 위에 확실히 한 말은 지킬 수 있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 것도 바로 안전에 유의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윤 선생님 모시고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상에도 안전이 필요하지만 산업 현장에도 안전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스포츠에도 안전이 필요하고 술자리에도 안전이 필요하고 모두가 다 안전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오늘 안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된 이유는 송윤 선생님이 안전진단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한 사회,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갑자기 정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전이라는 두 글자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각자 개인 스스로가 안전이라는 글자를 항상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항상 안전에 대한 준비를 스스로가 각자 해야 되지 않는가. 네. 이게 최선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돌발 사고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하는 거. 좀 남북 관계가 어수선합니다. 그죠?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북한은 지금 핵 무기와 또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참 심각한 국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안전하게 서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윤 선생님의 덕담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도 모든 분야에서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고 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